자, 아까 이제 우리 식량난에 대한 부분 이제 이어서 이제 맞춤 이제 또 이 파트 2 가야지.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마트 농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배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까지 이야기를 갖다 했었어. 그리고 그 배설물에 대한 이 부분의 처리를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그거에 대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했었어. 비디오 과하고 주장은 따로 얘기는 안 할게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를 갖다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량곤충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우리 식량곤충이 아니라 곤충식량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갖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보는 관점은 다른 이야기를 갖다 좀 하려고 그래. 이 곤충식량에 대한 부분은 아까 원래대로 내 정권에 간다고 우리가 가게 되면 단백질에 대한 공급원을 갖다가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야. 이거는. 근데 이 단백질의 공급원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서 곤충을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이제 곤충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지? 왜 안 이루어졌을까? 곤충에 대한 선택이. 양이 적나? 양이 적다. 또 뭐가 복잡해? 그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이랑 생산 낭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그래. 경제성이 떨어져.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지? 이게 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하고 이 부분을 갖다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더 크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거는 이 단백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곤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얘가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지. 그 다음에 우리가 효소를 만들어. 선생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호르몬하고 효소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호르몬하고 효소가 우리 몸속에 무슨 작용을 하지? 우리 몸에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생리작용을 갖다가 조절한단 말이야.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우리 기술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시켜볼까? 자, 단백질의 공급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동물이잖아. 동물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먹으면 우리가 효율이 제일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먹었을 때 그냥 먹기만 하면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되어지는 흡수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 경제성, 관리 어려움, 생산량, 공급량이 다 좋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내에서 이거는 뭐 한다면 관점을 바꾸는 거야. 다들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체내에서는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 지섭이? 네. 자, 체내에서는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 자, 이 흡수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따져야 되는데 이 체내의 흡수율을 갖다 높여야 되는 이유 이거 왜 그렇지?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지? 근데 우리 실제로 먹기만 하면 이 흡수율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왜 내려갈까? 너무 커서. 그래. 이게 우리가 흡수해서 사용하기까지 크기보다 뭐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래. 이 나노 기술 최고는 누구라고? 우리나라야. 이 사람 누구냐면 이름 알고 있어? 그 사람 이름 강대일이야. 이 강대일이라는 사람은 나노 기술을 갖다가 어디다가 이용을 했냐면 우리가
통상에 우리 체내에 흡수되어질 수 있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에 나노 기술을 갖다 적었어. 이거. 자, 근데 이 기술의 원천은 어디냐면, 자, 여기다 써줄게. 이 사람이 강대리 어디서 근무했었냐면, 강대리라는 분이 포스코에서 근무했어. 포스코는 철강 회사지? 근데 철강 회사에서 이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 어떻게 하면, 너 선생님도 몰랐는데, 그 철강을 녹이면 공기 중에 이 철 입자들이 뜬데, 근데 그 뜨는 철 입자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크기를 조절. 그거 크기를 조절한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철의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대. 그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든 거야? 나노 기술을 만든 거야. 나노 기술을 갖다 만든 거야. 초입자의 크기가 철강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또 낮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야. 자, 우리나라 철강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야. 근데 포스코가 모든 전 세계 철강 회사 10년째 부동의 1위인 거 알고 있지? 이 포스코라는 회사는 전 세계 철강 회사 1위야. 너네 삼성만 있는 게 아니야. 삼성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여기 우리나라에 있어. 이게 바로 포스코야. 그래서 이 포스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회사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훨씬 더 좋아. 강력해. 자, 근데 여기서 체내 흡수율을 갖다 따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곤충 식량을 갖다가 우리가 파쇄시킬 때 나노 기술을 갖다가 이용한 적정 크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적정 크기를 갖다가 찾아내면 다시 이걸 갖다 우리 뭘로 해? 이거를 음식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음식물로 다시 우리가 여기서 만들 때 무슨 기술이 들어간다? 바로 3D 프린터의 활용이 이어진 음식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3D 프린터가 활용되어진 음식물을 갖다가 만들면 앞으로 시대가 이제 여기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바뀔까? 자, 우리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로봇이 치킨 만들어주는 거 뭐지? 로봇 치킨인가 그게? 토스등 있잖아. 시어머니만 로봇이 닭을 튀겨내. 로봇이 이렇게 진짜 팔이 움직이는 이렇게 털어. 로봇이 치킨을 만들어주는데 한 가지 장점은 있어.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날은 왜 닭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 안 튀겨져가지고 시뻘건 부유부유 닭 먹다가 막 이렇게 되고 막 하잖아. 전혀 없어. 매번 먹을 때마다 똑같아. 그냥 오히려 선생님은 그런 치킨이 낫겠더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치킨은 그 분당에 있는 그 나로도 치킨이라고 되어 있어. 옛날 방식으로 튀겨줄 때 기름이 진짜 적어. 그래서 그 닭을 갖다가 거기서 하는데 그 닭이 로봇 치킨하고 거의 비슷해. 품질이 기름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대 효과를 하게 되면 내가 항상 맛에 대한 부분의 품질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음식, 맛의 품질을 뭐 할 수 있어? 균일화 시킬 수 있어. 그리고 너네 여기서 의사 될 사람들 많잖아. 너네 의사들을 개인 병원들을 운영할 때 제일 너네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환자식 식단이야. 그럼 환자식 식단에 내가 뭐 먹고 내가 뭐 먹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 환자식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 그리고 환자식이 왜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지? 환자들 먹는 흡수율이 어때? 일반 성인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노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식품들이 필요해. 자,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여기 음식물을 이거 하게 되면 바로 적정량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가 맞춤 영양소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좋은 점들이 너무 많네요. 근데 좋은 점이 많은 건 맞는데 여기서 폐해도 있어.
뭐냐면 적정량에 대한 제공과 환자식 식단 구성이 다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맞춤 영양소의 선택을 하면 뭐가 말합니까? 편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편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한쪽으로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치우쳐진 식단을 갖다 편성했을 때 그건 다 편식이야. 만약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만 먹겠어? 단백질? 단백질 프로틴만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 프로틴만 먹으면 어떻게 되게? 살찐다고? 아니야, 살이 빠져 오히려. 근데 프로틴만 먹으면 어떻게 되게? 응? 호르몬 분비 이상 증세를 겪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갖다 조절하려면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 계속 이 얘기했잖아. 항상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뭐야? 그리고 내가 먹는 식단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 앞으로 기억해주지. 기억해주면 그 시스템은 계속 그치? 관리가 되겠지? 그럼 내가 어제는 이거 먹고 오늘 아침에 이거 먹었으니까 점심때는 필요한 게 또 필요하니까 이거 넣어주면 되잖아. 거기에 맞춤 식단을 제공해줄 수 있잖아. 그게 얘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돈 버는 것도 누가 하겠어? 얘가 하겠지. 그래서 앞으로 그 시스템 중에 저런 인공지능 시스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그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보안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그럼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분명히 해로운 점들도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을 갖다 건드리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안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럼 보안 체계가 이루어지면 이 보안 체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너희들이 무슨 한 번 해봤나?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그렇지. 여기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야. 근데 이 블록체인에 요새 우리가 뭐가 들어갔어? 플러스 양자 컴퓨터. 참과 방패인 이 양자 컴퓨터가 들어갔지.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서 하나 더 해줄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반드시 결합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사물 인터넷에 하면 뭐가 필요해? 그럼 이 빅데이터는 누가 관리해? 이해됐어요? 앞으로 너네는 이 빅데이터 시스템에 갖추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절대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너네가 인정하고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생활이 불편해진다. 너네 이거 다 지금 이해하고 가는 거지? 머릿속에 이게 좀 그려져? 이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허락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실에 이어지고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전혀 먼 현실이 아니라 한 2, 3년 내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그냥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현실. 실질적으로 이 3D 프린터를 갖다가 음식으로 바꾸는 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우주기술에서 우리가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기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주 항공기술에 대한 부분이 저쪽 밑에 있잖아. 그게 아마 지금 옆에 저쪽 부산 쪽으로 좀 옮겨갈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 미안한데 거기 혹시 천문 물리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 우리나라 그 나로를 연구하는 항공 우주 그 센터는 다 공무원이야. 연봉 얼마? 10억. 10억. 이거 강의실에도 10억짜리 공무원 나오려나? 네. 왜 10억짜리 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에 순수 기술에 약해서
우리나라 순수 기술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기술이 얼마일까? 이거 돈을 혹시 환산해 볼 수 있는 사람? 몇 조? 몇 조? 어? 몇 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1위가 누구지? 부의 순위로? 지금 어? 아마존이지, 아마존. 아마존에 있는 남자.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떨어진지 모르겠어. 그 사람 무슨 베이스인데, 그지?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그 정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이 사람이 지금 노벨 의학, 노벨 화학, 노벨 생명상에 걸려야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쪼개기 하고 계시지. 이거 그게 왜 탐구를 해야 되는 건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를 봐야 되니까. 빠른 흡수를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식품에만 지금 하고 있고, 식품을 갖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이 식품에 대한 부분의 흡수율이 이게 높잖아. 먹는 양이 우리 지금 먹는 양의 10분의 1로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럼 앞으로 식량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지워드릴까 이제? 조금만 앉아있을게. 이게 그러면 그 살인 기술도 더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살인 기술. 살인 기술? 네. 살인 기술은 발달을 하지. 지금 살인 기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기잖아. 그 뭐라고 하지? 이거 입자 이거 계실 거. 아니 그 세균들 내려와가지고 폭탄 터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 생화학전이라고 하나? 그것이 전쟁 때마다 계속 쓰이고 있어. 옛날에 없어졌던 탄저균 있지, 탄저균도 저거 얼마 전에 그 터뜨린 게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지금 생화학전에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절대 이게 하나 늘 알고 있어야 될 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엄청 발달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 마치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까 너네 돼지 농장 같은 경우도 그 7,800억짜리 그 건물에다가 120만 마리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도 많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잖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야, 너네가 나중에 어른이 됐어, 선생님처럼. 30대, 40대가 됐는데 너네가 좋은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개발을 했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 어쩔 건데. 여기서 지금 여학생들,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남학생들, 여학생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출산을 할 건지 물어보잖아. 출산한다라고 하는 여학생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20년 후에는 출생률이 1,000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너네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지 내가 진짜 묻고 싶다. 진짜 우울한 얘기지 그게. 나는 20년 후면 선생님은 이제 노땅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너네는 그거를 갖다가 찾으러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너네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국내에서 절대 놀지 말라고. 어디 가야 되냐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유럽 쪽도 아니야. 왜 거기? 일단 인구수가 전체 다 합쳐서 거의 10억 가까이 돼. 인도까지 하게 되면 얼마야? 인도네시아까지 하게 되면 약 적어도 최소 인원이 지금 6억이야.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 그리고 인도가 10억인데 그때가 되면 50억이 돼. 전 세계 부는 다 어디로 간다? 인도. 인도야, 인도. 너네 알고 있어야 될 게 인도 애들이 워낙 똑똑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장단이나 유럽에 있는 총리들이나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다 이 대가리들이 다 인도 애들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적인 국가의 경쟁력은 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중국이 자꾸 어디 건드리고 있어 지금. 중국은 대만 관심 없어. 어딜? 인도. 어딜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그래서 자꾸 거기 갔다가 건드리잖아. 저번에 인도 애들이 어떻게 됐어? 파이팅 해가지고 중국 애들 쐈지.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잖아 그때. 근데 못 건드려. 왜? 인구수가 너무 많아. 근데 중국은 나이 먹은 애들이 많은 거고 인도 애들은 젊은 애들이야. 누가 이길까? 전쟁 나가. 뻔하네요. 그리고 인도를 건들면 안 돼. 왜? 인도는 지금 인구가 너무 많고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져.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면 늘 알고 있어야 돼. 경제력이 떨어지면 국가가 바라는 거 뭐야? 인구의 조정이야. 인구수의 조정을 하면 당연히 뭐 일으키는 게 제일 쉬워? 전쟁이야.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보상을 제공하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하면서 죽겠지. 인구수 조정되면서 어떻게 돼? 경제력 회복되지. 그다음에 그 상대편의 나라는 어떻게 돼? 그만큼 타격을 입지. 이게 사회예요. 이해되냐?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독일도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전쟁 일으킨 나라들 많잖아. 일부러.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람이 전쟁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네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라 기계를 내보낸 거잖아. 놀고 있는데 다 전쟁을 해준다. 놀고 있는데 다 전쟁을 해준다. 지금 저쪽에 그 전쟁은 탱크인데 탱크 안에 사람이 없어. 무인인데 그 안에 로봇이 들어가 있어. 탱크가 자기가 직접 써, 변형해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알아서 전쟁. 그리고 이제 너네들 총수 안 쏘잖아. 뭐 써? 레이저 쏘잖아. 저번에 기사 났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무인 드론 이게 넘어올 때 레이저로 그걸 쏘려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 쏠 때 2,000원 원 기술이 있대잖아. 레이저 실전 배치가 가능한 거야 이제. 너네가 여기서 뉴스 봤어? 중국의 경계선에 다 뭐가 있어? 레이저 포가 있다고. 중국에 미사일 넣으면 얘네들이 쏴서 다 떨어뜨린다고. 우리는 실전 배치가 안 되는데 중국에는 실전 배치가 다 되어 있다고. 자, 딴 얘기 이제 요거. 자, 이제 여기 다시 오늘의 핵심. 이거를 맞춤 인간이라고 하자. 자, 맞춤 인간. 맞춤하기지.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맞춤하기 생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4명, 5명, 근데 왜 찬성했어? 그래도 더 오래 살아가려면 필요하고. 네 얘기가 아니라 너의 존속을 위해서? 무서운 심장, 그러면 아비의 심장 다 빼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당황하고 그래 당황하고. 그 다음에 왜 찬성했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다고? 왜 찬성했어? 지금 유행이기도 하고 유행, 그 맞춤 인간은 좀 약간 도덕적이면은 좀 물러있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어차피 생명 연장이라는 그런 걸 목표하고 있으니까 되게 그런 데서 좀더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유진아 왜 찬성이니?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약간 장기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맞춤 유전자를 이제 배양해서 맞춤하게 생산하면 그런 노령층도 이제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걔네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이 맞춤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냐면 이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보다는 맞춤의 현실에 대해서 너네가 직시해야 돼. 직시. 직시. 너네 최근에 이제 영화가 한 편 나올 건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 메칸 맞나? 엄마가 죽고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제 아이 혼자 남아서 그 아이를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한 로봇이 들어가. 근데 인공지능은 로봇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름이 아마 메칸일 거야. 메칸 2인가. 근데 이 메칸이 그 안에서 아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 그 그려지는 영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영화의 한 편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맞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즉,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체 역학으로 놓고 보면, 아까 화이트 바이오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해. 근데 이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수명을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하냐면 내 몸에 기능을 갖다가 즉 기관을 갖다가 바꾸는 거야. 자, 이 기관에 대한 교체를 갖다가 하기 위한 원인이 수명 연장이잖아. 근데 기관에 대한 교체를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은 아까 뭐야? 인공장기가 있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다른 동물에서 우리가 이식한 이종장기, 자, 등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인공장기, 이종장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가 시스템 표현, 인공장기 시스템이거든요. 인공장기라고 하는 건 지금 심장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따로 있어서 이 자체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의 몸체로 통으로 바꾸는 거야. 통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거기서 바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브레인만 들어가면 된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 교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즉 수명의 연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기억의 정의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메모리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얼 기술은 지금 현재 99% 끝났다고 보면 된다. 옛날에 오래전에 끝난 건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 유명 인사들의 뇌를 보관하는 브레인뱅크가 없어. 근데 미국은 브레인뱅크가 있어서 링컨의 뇌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심지어는 거기는 우리가 1666년에 주었던 뉴턴의 뇌도 다 있다. 좀 신기하지?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끝난 건 아인슈타인이 다시 세려내기 위해서 그 원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했던 건데 아인슈타인의 기억의 범위가 지금 거의 90.9%가 끝났어. 8조각 있는 부분의 전이가. 근데 전이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기억을 심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몸, 껍데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성장 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그 아인슈타인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이 계획했던 프로젝트야. 상대성 이론 이후에 기술을 갖다 듣고 싶으니까. 자, 근데 그 99.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갖다가 해놓으니까 기억의 전이가 가능해 돼. 그럼 기억의 전이를 갖다가 우리 가면 사람의 뇌로 기억을 갖다 전이시킨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전이시키느냐? 바로 전자도네. 이 전자도네를 갖다가 압축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뇌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실제의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보조 기억을 누가 한다면 AI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뇌가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체 역학을 통해서 내 몸의 팔다리를 금속으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만들어내냐면 인공혈액을 갖다가 만들어냈지.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수혈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
그 인공수열을 갖다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나노로봇이 들어갔었어. 자, 그래서 인공혈액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면 사람의 수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장기인데 장기의 문제는 자, 어떤 게 문제일까? 이 장기의 문제.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기만 빼놓고 그럼 그 아이는 그냥 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 물론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장기 문제의 가장 문제는 내가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한 장기를 갖다 얹어봤잖아. 내 몸에 들어가서 맞느냐? 아니 왜 안 맞아? 거부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나? 인생이나 유전 정보가 너랑 나랑 유전 정보 코드 비슷하잖아. 너 황인종이고 나 황인종이잖아. 그거에 이제. 근데 뭐가 유전적인 거? 내가 백인하고 만약에 결혼해서 만약에 내 자식이 나왔으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혼혈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거의 비슷해. 우리는 1번에 1-1, 1-2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유전자에 담긴 그 쌍이 달라서. 아니야. 바로 장기 문제에 대해서 너네들 몸속에 있는 뭐가 다르냐면 너네가 아까 거부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걸 빼고 온 거야. 거부 반응은 정확한 명칭이 면역 거부 반응이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 이 장기를 갖다가 이식을 받고 맞는 모든 약은 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약이야. 이해되니?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위험하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심장 이식받았던 사람 있잖아. 돼지 심장. 예. 그 사람은 돼지 심장이 아니야, 얘들아.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가 담아서 키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야. 그 사람 심장이란 말이야. 근데 죽었잖아. 왜? 돼지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과 사람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돼? 다른데 그걸 갖다 낮추다가 그게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해? 없애는 뭐가 필요해? 면역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자, 근데 이 면역 치료제를 갖다 개발하는 건 의사냐? 의사냐고. 의사 선생님들 맨날 수술하고 이거 하는데 언제 개발하냐? 밤에? 과학자. 그래. 그래서 이번에 칼스테스 만든 거야. 그럼 너네 이번에 잘 봐? 3월달에 이거 발표가 됐잖아. 3월달에 대회를 하잖아. 4월달에 서울시 주제 나오잖아. 가장 근접한 과학적인 이슈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이 갈릴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 얘기를 갖다란 말이야. 자, 이런 면역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기존의 의사가 의업을 하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면역치료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업무를 분리해야 돼. 업무를 분리해야 뭐가 좋아지는 거야?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갖다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의사, 과학자라는 이 부분의 명칭이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장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서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까 윤리 부분이 우리가 문제됐잖아. 사람을 어떻게 또 죽여? 나도 살고 싶어. 근데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해서 그것만 빼내가지고 나한테 넣어. 근데 물 수도 있지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럼 아까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나의 개론 프로젝트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발생되어진 유전자 코드만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 뭐 해서?
인큐베이터에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딱 하면 얘가 이런 거지. 맞춤 인간이 아니고 맞춤 인큐베이터. 쉽게 말하면 이 맞춤 인큐베이터가 더 편리한 이유는 사람 전체 몸을 디자인해서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내가 만약에 8만 필요해. 그럼 8만 킬로면 시간이 축소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적인 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분 장기를 갖다가 여기서 따지게 되면 뭐가 해결된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맞춤형 인간에 대한 이 시작은 왜 그랬으냐면, 그는 이제 어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가 있어. 남성은 건강한데 여성의 경우에 나팔관이 꼬여 있어서 난자가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둘 다 그런 난자나 정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남성들의 기형정자가 결합을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 그 영향은 핸드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맞춤인간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겨서 태어나는 태아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사는 데 있어서 걔가 잘 살 수 있나? 없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산모의 그 체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교체를 해가지고 그걸 거기에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지.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몇 명이야? 둘.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 왜? 내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 아이니까 나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의 법으로는. 그래서 유전자, 즉 베리모를 안 알려주는 거야. 법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한 주장에서 대리모의 손을 들어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대리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춤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근데 발생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끌고 가면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인간의 생산 부분은 앞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을 갖다가 하고자 할 때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가 되는 건 인간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을 갖다 어떻게 하면 돼? 더 오랫동안 살려면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안 돼. 안 돼. 왜? 그 지역의 인구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이해돼? 근데 만약에 더 사람들이 오래 살면 문제가 되는 건 뭘까? 더 오래 살면. 고령화? 야, 더 오래 사는데 죽지 않는데 무슨 고령화야? 자원고갈? 우주로 나가면 되지. 우주로 나가기도 편해. 왜? 여기 가까운 지구까지 가는데 60만 년이니까 1200년 걸린대잖아. 너네 그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최근에 영화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지구를 떠난 정치인들이 27,000년 후에 다른 행성에 착륙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거기 갔는데 지구 같지?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27,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수명에 대한 연장,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좋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주기술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주기술을 갖다 하는데도 수명의 연장은 중요해. 자, 왜 오래 살면 우리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절대적으로 좁힐 수가 없다. 뭘? 빈부격차야. 빈부. 왜? 하루에 100원씩 번다고 생각해봐. 근데 100일을 사는 사람은 10,000원을 벌겠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사람은 1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하루씩 다 살고 한 사람 100일씩 살아. 그러면 100원밖에 못 쓰는 사람은 100원밖에 못 한단 말이야. 근데 10,000원을 갖다가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이 연장이 되면 저출산의 문제가 아닌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없어? 좀 외모의 기술이 아직 100%가 안 되는 아, 저 메모리 기술은 지금 사회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이 메모리 기술이 맞대서 전례를 바꾸게 되면 전례 기술 아직 여기 나오지 않지만 기억의 전이가 이루어지면 너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빼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여기 뒤에 뭐가 다니면 USB 꼽는 USB 칩 뽑는 부분이 생길 거야. 해킹 당하면 답이 없어. 해킹 당하면 이제. 그러니까 너 머릿속에 있는 거 빼려고 하려면 그냥 USB 꽂고 너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내가 빼가면 돼. 사세만.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깔려야 돼,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약간 시기상조이긴 해. 근데 있다고. 준비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냈고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고. 그릇이 뭐야? 네. 무섭지? 자, 여기 지금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이동장기 연구에 대한 거는 작년 지금 고등학생 대회에서 상 받은 학생이거든. 이렇게 요거는 천천히 지금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 중에 이게 3페이지밖에 안 되는 3페이지. 원래 3페이지야 쓰는 거. 여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과학 프로 있잖아. 요거. 오늘은 페이지를 길게 안 준비했어. 여기 딱 요 파트인데 여기다가 딱 3페이지. 3페이지에다가 저출산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서 반대가 아니라 찬성의 입장에서 대안점을 갖다가 여기다 기록해 줘봐. 선생님 시간 20분 줄게. 여기다 다 써볼게. 저출산의 반대가 아니고 저출산을 갖다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안점을 갖다 찾아보라고. 대한민국 20분. 여기 렌즈. 여기 풀어도 돼. 저거 줄게. 아니, 대안점. 서론으로 별로 쓰지 말고 대안점. 찾아보면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 보려고. 반대가 아닌 찬성. 저출산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게 있어. 저출산은 우리가 항상 반대가 하잖아. 근데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대안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대안점. 그러니까 왜 찬성하는지 쓰는 거예요? 찬성하는데 그게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대안점. 찬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대안점. 재작년에 2년 동안 여기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어. 수업 배웠던 애들이. 난이도 되게 높은 거야. 저출산은 반대인데 찬성으로 바꿨고 그 찬성하는 부분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해서 대안점을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아.